자, 그러면은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 시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 연산, 자, 로그인을 일단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고, 자, 새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해서 우리가 그 SAT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SAT 데이터를 가지고, 자, 여기서 데이터 파일에서 자, SAT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샘플 데이터, 그다음에 트레이닝. 그러니까 이제 가져오죠. 자, 그래서 학생의 그 수학 성적, 읽기 성적, 쓰기 성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컬럼에는 인종, 그 인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국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의 학력 수준, 점심 식사 유무, 그 다음에 시험 준비 유무, 그다음에 각각 점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룹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그룹 연산이라고 있죠. 그룹 연산에 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룹 연산을 하는데 그룹핑의 기준이 뭐냐? 자, 그러면 인종별로 수학 성적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기준이. 자, 그런데 수학 성적을 합계를 보여줄 거냐 아니면 이 연산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합계 아니면 평균, 최소값, 최대값, 그죠? 중간값, 그 다음에 개수, 그 몇 명이 그 시험을 쳤는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죠?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자, 그룹별로 이 평균 점수가 나옵니다. 예, 그죠? 국적별로, 인종별로. 자, 근데 이것도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단순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또 시각화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x는 인종이고, 그 다음에 평균 값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룹 2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이게 전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적으로. 자,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핑을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그룹핑을 두 개 이상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 연산을 하는데 그 열을 하나의 기준으로만 했잖아요. 하나의 기준으로만 했는데 이것을 인종별로 뭐 이렇게 성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열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그래서 자, 그룹 A의 남성의 평균, 여성의 평균, 그룹 A의 여성의 평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또는 뭐 또 이 인종별로 시험 준비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별로, 인종별로 이수한 사람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맞나요? 시험 그 컴플리트 한 사람들의 점수가 높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패턴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지표죠. 지난번에는 단순 합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적용했고 이걸 또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별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각 그룹별로 자, 그 프리 코스를 컴플리트한 학생들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룹 연산 다음에 이제 피봇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봇 테이블. 피봇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피봇 테이블이 어떤 건지. 자, 전처리에 피봇 테이블을 갑니다. 피봇 테이블. 그래서 피봇 테이블에서 어떤 걸 할 건가 하면 자, 이거는 이제 단순 행 데이터를 행 기준을 우리가 성별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인종을 또 이렇게 한번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인종은 이렇게 내려줍니다. 행 기준, 행은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열은 인종 5개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 점수를 구하는데 이것도 평균 값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하게 되면 자, 그룹 A의 여성의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룹 B의 여성과 남성의 평균 점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정리가 돼서 나오죠. 요약이 돼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시각화. 자, 요약된 정보 평균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정확하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젠더별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예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건 또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성에서도 그룹 E에 해당하는 인종의 점수가 제일 높더라. 그룹 E가. 그죠? 여기도 남성도 그렇더라. 예,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쭉 데이터만 봐서는 우리가 이런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전처리를 통하고 시각화를 하니까 이제 데이터 해석력이 예, 좋아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컬럼 변경 해볼게요. 자, 컬럼 변경. 자, 볼까요? 컬럼 변경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컬럼 변경. 컬럼 변경에 가서 컬럼 변경은 크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자, 이 8개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 어떤 걸 볼지 컬럼을 필드를 셀렉션 할 수 있다. 3개. 3개 나오죠? 예. 이게 컬럼을 내가 원하는 분석에 필요한 컬럼을 이렇게 셀렉션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어요? 컬럼의 이름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성별, 뭐 인종, 부모, 학력, 수준, 뭐 이렇게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수, 뭐 읽기 수, 점수라고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수학 읽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선택하기도 하고 컬럼명을 변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다 적용하면은 컬럼 선택에서 컬럼 변경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딩. 그래서 원핫 인코딩이 뭐냐? 여기 보면 원핫 인코딩이 이렇게 있고요. 그 원핫 인코딩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핫 인코딩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부모의 학력 수준 또는 인종 해볼게요. 적용.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결과를 볼게요. 자, 기존의 데이터 파일에는 그 인종이라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이스 이렇게 그룹 A부터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컬럼이 개수가 둘, 넷, 여덟 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컬럼이 이 인종의 그 유니크한 개수만큼
이렇게 그래서 요 8개 컬럼인데 이 컬럼이 확장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가 하면 자 보시면 자 제가 요 보시면 지금 레이스 S 인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레이스 그 이 값들이 하나의 컬럼이 돼 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값이 유니크한 값이 유일한 값이 하나의 컬럼으로 되는 거예요. 그룹 A 컬럼, 그룹 B 컬럼, 그룹 C, D, E 컬럼까지 생겨요. 이렇게 컬럼이 제가 이 인종이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원핫 인코딩을 하니까 자, 이 레이스 인종 컬럼에 있는 유일한 값이 5개거든요. A, B, C, D, E. 그러니까 그 5개의 컬럼이 생기고 그 컬럼에 해당하는 레코드 데이터에는 1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죠. 이렇게. 아, 이 데이터는 이게 1이구나. 이렇게 펼친 거예요. 값을 이렇게 열로 펼쳐 가지고 이거를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게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일단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뭐 그룹 A는 1, 그룹 E는 B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게 크고 작고가 돼버리잖아요. 크고 작고 숫자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크고 작고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아예 이 컬럼으로 확장을 시켜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0과 1로 구분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대략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행 변경입니다. 행 변경. 자, 행 변경. 자, 행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 변경. 그래서 행 변경. 자, 이제 행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데이터 레코드를 변경하는데 제가 이 행을 선택을 해서 삭제하고 싶다. 특정 행을 내가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선택한 행을 삭제하기 적용. 그러면 삭제가 됐죠.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자 했을 때 제거해 주면 됩니다. 중복된 데이터가 없대요. 예,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한 행을 헤더로 올리자. 요 행을 헤더로 올리자. 올라갔죠? 이렇게. 예,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행 데이터, 행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쉽죠? 그 다음에 값을 변경해 봅시다. 값을 변경해 보면요. 이 값을 가지고 한번 변경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이 컬럼에서 이 값이 있는데 자, 이 그룹 B를 그냥 나는 B로 하겠다. B로 하겠다. 했을 때 적용하면 그룹 B가 B로 바뀌었죠? 예. 그 다음에 그룹 C를 그냥 C로 하겠다. 적용. 다 바뀌었죠? 그룹 D를 D로 하겠다. 자, 그룹 A를 A로 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룹 E를 E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이제 값이 변경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 일치라는 게 있어요. 부분 일치. 그래서 여기에 부분 일치를 그냥 스탠드라고 해볼까요? 스탠드라고 하고 런치를 그다음에 S로 변경하겠다. 그죠? 스탠드를 S로 변경한 거죠. 그죠? S 부분 변경을 한 거죠. 그죠? 자, 프리를 F로 하겠다. 프리를 F로 하겠다. 여기 보시면 free reduced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거를 변경을 해보겠다. 네, 바뀌었죠? 네, 이렇게 이제 값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이렇게요. 값을 변경했어요. 그
다음에 소팅입니다. 소팅. 소팅. 소팅 해보면 되겠죠. 자, 소팅. 그래서 소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팅은 말 그대로 이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자, 인종 오름차순으로 이 인종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죠? 됐죠? 네, 정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렬 기준을 한 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인종별로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해보자. 이건 오름차순이니까 이걸 내림차순으로 한번 클릭해보자.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그죠? 그러면 그룹 A는 A의 점수는 이렇게 제일 상위권의 점수, 수학 점수가 제일 높은 학생부터 쭉 정렬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부모의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또 한번 정렬을 해주자. 그룹 A의 어소시에이트, 그죠? 그리고 수학 점수, 그 다음 배출러 수학 점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안 먹고의 점심을 먹는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또 정렬을 해보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렬 전환입니다. 행렬 전환. 행렬 전환인데 이 행렬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값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그냥 행과 열이 전환이 됐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행과 열이 기준이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이것을 행렬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로 이 시간 오늘부로 이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료 요약,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자료 요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략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측치, 이 비어있는 값을 우리가 삭제하거나 대체하거나 또는 컬럼을 이렇게 없애볼 수 있는 그런 거 있대요. 그 다음에 이상치, 우리가 정상 범주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값들을 처리하는 방식 설명했고, 필터링이라는 것은 특정 컬럼의 값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뽑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샘플링이라는 것은 특정 컬럼의 특정 컬럼의 그룹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모아주는 것. 파생 변수, 기존의 컬럼의 값을 활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것. 맞나요? 파생 변수. 데이터 병합, 물리적으로 행과 열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합쳐버리는 거죠. 기준이 없이 그냥 단순 병합이죠. 조인이라는 것은 특정 키 값을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데이터 간에. 그래서 데이터를 합칠 때, 조인을 할 때는 컬럼을 기준으로 100% 일치하는 경우만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이너 조인이라고 하고, 왼쪽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키 값을 기준으로 그 조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 레프트 아우터 조인, 오른쪽에 키 값을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 라이트 아우터 조인, 왼쪽과 오른쪽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풀 아우터 조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 변경이라는 것은 이 컬럼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그 다음에 컬럼명을 변경할 수도 있고, 컬럼의 데이터 타입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기능을 우리가 컬럼 변경에서 사용했다. 행 변경이라는 것은 행 자체를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행 레코드, 행 간의 중복을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행을 우리가 헤더로 올리거나 할 때 이 행 변경을 했습니다. 이 값 변경은 컬럼의 값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했죠. 그러면서 일부 텍스트만 변경할 수도 있고 전체 값을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연산은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피봇 테이블은
그러한 그 행과 열 기준 컬럼을 선택해서 똑같이 그룹과 유사하게 그 연산을 수치 데이터에 연산을 주는 것입니다. 소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렬이죠. 특정 컬럼의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 값을 정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렬 기준이 2개 이상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행렬 전환이라는 것은 행과 열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데 그 행과 열을 이렇게 바꾸어주는 2행3열이다 그러면 3행2열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원핫 엔코딩이라는 것은 특정 컬럼의 값을, 유일한 값을 컬럼명으로 변환을 하고 그 컬럼에 해당하는 레코드에서는 0과 1로 구분을 해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 하나씩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는데 좀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전처리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